흥태 해병의 성기난사 대소동. 지금부터 서술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아직까지도 기밀에 붙이고 있는 한 전설적인 이야기다. 그것은 대폭이 휘몰아치는 어느 주말, 제1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씨발! TV가 꺼짐과 동시에 내무실에 표낭추 해병님의 짜증 섞인 욕설이 강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 북상한 태풍으로 인해 가벼운 정전이 일어났었고, 이에 저녁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표낭추 해병님의 얼굴은 그가 걸친 각개반스 마냥 불그락불락하였다. 표낭추, 그는 그야말로 우리 내무실의 황제였다. 사회에서 온갖 종류의 갖은 무술을 모두 섭렵했다. 사실은 유망주 조직폭력배였다 등등. 그를 둘러싼 수많은 흉흉한 소문들은 그의 수악한 외모와 한 마리 거친 황소를 보는 듯한 근육, 그리고 이를 뒤덮은 문신, 또한 이마에 길게 남은 칼자국으로 보이는 흉터에 힘입어 전 소대로 퍼져나갔다. 해병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해병철인 3종 경기의 일환인 꼭잡땡과 고추겁객전, 요도 해병 촛물 파티에서도 그는 전 소대원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에 힘입어 그는 황근출 해병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 박철곤 해병님과 장울 겨룰 정도의 실력자이다 등 이런 소문까지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 강함에 뒤따르는 그의 거칠고 본능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은 우리 내무실을 지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했던 것이었다. 그는 상시 아세이들을 모아 해병 철인 3종을 아세이들의 뒷구녕이 헐어버릴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패버리고 강제적인 전우회를 실시해버리는 그야말로 애니멀 짐승 그 자체였다. 거기다 최악인 점은 자신의 동기인 박날광 해병에게 총무라는 말도 안 되는 직책을 부여한 후 자신의 내무실 분대원들의 월급을 김바이 치는 행위까지 자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가 박날광 해병을 통해 김바이 친 금액의 액수는 물경 300만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당시 전역을 단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그의 폭력성과 잔인함, 그리고 성욕은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있었고, 단순히 태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TV가 나간 것에 대한 분노를 다른 이에게 돌리려 씩씩대는 중이었다. 그의 짜증과 분노는 눈치를 보며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싱싱한 우리 아세이들로 향하였다. 아따마! 여여 아세이 샷기들! 피부가 탱탱한 것 좀 보라카이! 봉삼아! 요 아세이 샷리들! 캉맞춰 꼭지를 빙빙 돌리갖고 춤찍 발라싸가 찍찍 끊어질 때까지 바라뿌야 할 텐데 맞지? 표낭추 해병님이 입맛을 다시며 말하셨다. 와중 각개반스 사이로 빠져나온 그의 보신이 우리를 향해 인사하듯 불뚝 고개를 내밀어 보였다. 그것은 성기라 하기엔 너무나도 컸다. 엄청나게 크고 두껍고 무거운, 그리고 조잡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왕추였다. 아따 시방 근계여행 여쓰월 것들은 적곡다리 그냥 까질 때까지 그냥 허벌나게 팔고 싶단 끼야오잉. 그 옆에서는 스바스 조봉삼 해병님이 훅가시를 주며 맞장구 치듯 거들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어느새 아세이들의 얼굴은 이어질 그의 폭력과 전우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검어지며 꼰티가 묻어나고 있었다. 그리고는 변항주 해병님의 옆에 서 계시던 조봉삼 해병님의 주먹이 나의 고환을 향해 날라왔다. 무언가가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찬 신음을 내지르는 나를 뒤로 한 채 조봉삼 해병님은 피와 뭔지 모를 흰 국물이 찐득하니 묻은 주먹을 싸제 반스에 쓱 닦으셨다. 그리고는 이윽고 변항주 해병님은 자신의 반스를 내리시고는 야구공만한 사이즈의 고환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아세이! 전우를 실시한다! 변 해병님의 전우의 생산 구슬에는 털이 빽빽히 자라나 있었고 어찌나 안 씻고 반스 안에서 골았는지 온갖 가든때와 이물질이 주름 사이사이 끼어서 주름이 없이 매끌매끌할 정도였다.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자라난 종기와 여드름은 그야말로 해낸다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알찌릉내와 기름전내를 풍기고 있었다. 흘러빠진 아세인 내기는 너무나도 큰 가업이었지만 어쩌겠는가. 선임이 까라면 까는 곳이 바로 이곳 해병대인 것을 나는 체념하고 입술을 동그랗게만 후 그의 장대한 전우의 생산 구슬로 천천히 나의 입술을 향하였다. 순간 아세이 중 가장 우수한 기압이었던 나의 동기 괴흥태 해병이 정막을 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며 말하였다. 예, 변왕주, 이 씨발년아, 계급장 떼고 붙자. 따라 나와 이 씹새끼야. 괴흥태 해병이 우레같은 목청으로 우렁차게 쏘아붙였다. 그때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이 흑대 좀 미친 기어새끼가 무슨 개지랄이야. 씨발 좋댔다. 갑자기 저 새끼 미친 건가? 그리고 변 해병님은 그야말로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말씀하셨다. 이름도 모르는 아세이 새끼가 미쳐갖고 언냐 좋다.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거라. 변항주 해병님은 그 말과 함께 각개반스를 내던지고 자신의 우악스러운 포신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그 휘둘림의 주변에 섬광이 번뜩이고 잠시 동안 우리 내무실에서는 밖에서 치는 전동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굉음이 몰아쳤다. 그 순간 흥태 역시도 자신의 포신을 당당히 세워 변항주 해병님께 맞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랜만에 변항주 해병님의 포신을 건드려보는 포신의 등장에 내무실의 모두는 그야말로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다. 그 고추 검객전에서 변 해병님과 합을 겨루다니. 나니? 니 좀 치네. 새끼 허세하거든. 그게 간다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노? 변 해병님은 여유로운 척 자신의 검고 묵직한 포신을 개십장 똥구름에 펄펄 풍기며 붕붕 휘두르셨다. 그와 함께 흩날리는 하얀 배타의 덩어리는 마치 아름다운 은하수를 표현한 수묵화 한 폭처럼 우리의 마음을 수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강한 변 해병님의 공격은
흥태는 과감하게 모두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인간의 몸에서는 낼 수 없는 소리오들이 그들의 육신에서 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삼국지의 두 영웅이 맞붙는 일기토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역시나 짬에서 오는 해병에 호랑이 키우는 어쩔 수 없다고 했던가. 힘의 균형이 왕추 해병님께로 기울던 순간 뽀르삐삐 아뿔싸! 왕추 해병님이 힘을 너무 쏟아부은 탓인가. 그의 공둥콜짝이에서 한 줌의 고약한 유황을 머금은 황색 기체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했는지 순간적으로 전 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신의 각개반스를 한번 흘기 쳐다볼 정도였다. 그 냄새로 인해 변 해병님의 집중력이 떨어진 순간 그의 궁둥골짜기에 난 자그마한 구멍을 향해 흥태의 포지는 돌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지막한 교성과 함께 변양추 해병님은 혼절해 버렸다. 그야말로 새로운 고추 검객의 탄생, 그리고 해병대의 또 다른 전설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모든 싸움을 지켜보던 조봉삼 해병은 기절한 채 축 늘어진 변왕추 해병님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무릎을 꿇었다. 태야, 내가 그런 것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나가 참말로 잘못했어요. 나만큼은 봐주란께. 나가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조봉삼 해병은 그간 권력에 빌붙은 딸랑이 노릇을 만회하고자 싹싹 빌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싸이! 원위치! 그랬던 것이었다. 지금 승부가 결정난 이 순간 이 내무실 서열은 정해진 것이었다. 결국 그날 내무실 내 모든 자신의 윗기수 선임들을 전후의 행위를 통해 뚫어버린 흥태는 그제서야 후련한 듯 휴식을 취하였고, 이날 일로 우리의 내무실 선임들은 모두들이 전출이 가버릴 수밖에 없었고, 부상 정도가 심했던 변양추 해병님과 조봉삼 해병님, 또한 저녁을 얼마 안 남간 박말광 해병님까지 사이좋게 셋은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흥태는 비록 영창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영창에서도 장상일다를 열심히 치며 올챙이 크림을 뽑아내었다고 하니 그의 영창 생활이 어땠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리야. 그렇게 복군이 사라진 우리의 내무실은 평화를 되찾았으며 선후임이 모두 어우러진 집단 떼심 난교 파티가 난무하는 전회의 동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날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가리켜 일명 해병대 성기난사 사건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당시 해병대 성기난사 사건은 아직까지도 국군의 기밀사항으로 남아있다. 참, 그리고 변 해병님이 챙긴 기금 300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냐고? 기금 3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 분대원들 모두 자세히 내막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듣기로는 박말광 해병님께서 300만원을 모두 김바에 쳐서 전역하신 후 베트남으로 날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랑을 얻은 해병들에게 그깟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랴. 2006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하루, 필자 말달필. 여러분들,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어린이가 되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